독서를 안 하는 40대의 뇌는 이렇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40대의 현실이에요. 40대가 5년에서 10년 이상 책을 읽지 않고 지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 공부, 토론, 글쓰기 등을 전혀 하지 않으면 뇌는 다음과 같은 신경과학적, 인지과학적 퇴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퇴행과 어떤 퇴보를 겪을까요? 시냅스 연결 약화와 신경가소성 감소. 신경가소성은 뇌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지적 자극 없이 동일한 루틴만 반복하면 그냥 유튜브만 보고 쇼츠만 보고 그냥 어떤 지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루틴만 반복하면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고 새로운 연결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연구 근거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 2002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이나 새로운 자극 없이 뇌를 방치하면 시냅스의 밀도가 줄고 뉴런 간의 연결성이 감소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40대, 50대는 30대의 노력이랑 달라요. 왜?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더 리더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게 조직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내 노력이 30대 때 했던 노력보다 성과가 훨씬 클 수가 있는데 이때 내가 뇌과학적으로 능력이 딸려. 비극이죠. 그걸 몰라요.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어디에 갔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어디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팀장이라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처리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세요. 그래서 뭔가를 실수를 하셔서 이게 취소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뭐 이게 큰 손해는 아니어갖고 제가 좀 봐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뇌를 활성화 안 시키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후져집니다.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기억력과 실행 기능의 쇠퇴. 책 읽기, 글쓰기, 토론 등은 작업 기억과 전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장기간 없다면 계획력, 의사결정 능력, 집중력, 유연한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이거 되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기억, 인코딩 능력이 약화되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거나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연구 그거 PNAS면은 진짜 최고의 저널인데 PNAS 2013년에 실린 논문에 보면은 책을 꾸준히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이 32% 느리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지적 능력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기가 쉬운데 뇌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고 대한민국 40대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및 인지장애 위험 증가. 지적 자극을 장기간 회피하면 뇌는 퇴행성 변화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오늘 챗GPT가 알려준 문구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특히 40대, 50대는 인지적 예비능을 쌓는 cognitive reserve네요. 그렇죠? 인지적 예비능을 쌓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치매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여러분 40대, 50대가 뭐예요? 전전두엽이 급격하게 퇴화를 하는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 뇌는 가소성이 있으니까 어떤 지적으로 생산적인 활동, 지적 자극을 내주면은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워런 버핏 보세요. 80대는 진짜 완전히 날아다녔고 90대에도 마지막 주총에도 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총기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워런 버핏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죠? 독서 왕입니다. 그래서 연구 근거는 뉴럴로진을 보면은 중년 이후 독서와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7% 낮음. 이건 약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암 걸려. 이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치매 걸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치매 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치매는 암보다 더 나쁜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암은 걸리면은 만약에 못 고치면 딱 죽는데 치매는 자기만 힘들 뿐 아니라 가족까지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옥의 병이다. 이거는 진짜 의료 전문가들은 진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뇌의 기능을 우리가 정말 fully 액티베이트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읽을게요. 특히 40대 50대는 인지적 예비능을 쌓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치매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여러분 독서 얼마나 좋나요? 재밌죠? 뭔가 배울 수 있죠? 다른 사람이랑 또 이거를 내가 배운 거를 공유할 수 있죠? 그럼 나의 신뢰도 올라가죠? 최고예요. 그냥 진짜 최고 깡패. 감정 조절 및 공감 능력 퇴화. 책을 읽거나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감정 공감 회로를 자극합니다. 이런 활동이 없으면 정서 반응이 둔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 악화 및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 자극 없이 5에서 10년을 보내면 뇌는 정서적, 인지적 퇴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우울, 인지장애,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악이죠? 논문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독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바로 나갑니다. 울트라 리딩에 여러분 꼭 참여를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꼭 참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 상상 스퀘어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항상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왜? 1000페이지가 넘는 진짜 슈퍼 벽돌 책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은 여러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 리딩은 1000페이지가 넘으면서 책이 정말로 수준이 높고 우리에게 어떤 지적 자극을 줄 수 있을 때만 저희 상상 스퀘어가 개최하는 프로젝트인데 1회거든요. 이거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8월 25일까지 신청이고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단톡방에 모여서 다 같이 독서를 하는 건데 저도 같이 할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 거냐? 폭력의 유산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역사예요. 영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캐럴라인 엘킨스 작가님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서도 넘사벽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위너 오브 더 퓰리처 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퓰리처상 수상자죠. 그러니까 논픽션 글로 이 퓰리처상을 받은 분은 70명이 안 된대요. 70명 정도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고 저는 이 책이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책은 여러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최고 난이도 책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완독을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도 수학과 물리같이 어떤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책들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책은 그냥 플로우를 따라가면 되는 책들은 이 책보다 어려운 게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웬만한 책은 다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다가 이 책 읽고 나면 뭐예요? 모래주머니 푸는 거예요. 이거보다 완벽한 지적 트레이닝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서 살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때 8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10페이지만 읽어도, 왜냐면 이 책은 어려워요. 20페이지만 읽어도, 50페이지만 읽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라톤 풀코스에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 뛸 능력이 안 돼. 그래서 3km 뛰었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음에 뭐 하면 되죠? 5km 뛰면 되죠. 다음에 뭐 하면 되죠? 11km 뛰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뛴 만큼 내 역사예요. 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일단은 여러분 이게 울트라 리딩이니까 꾹 참고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솔직히 진짜 뇌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쭉 가는 거예요. 그걸 완주했을 때 이걸 이해 정도를 떠나서 거기서 오는 효능감, 자신감은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노드가 될 거예요. 나 1000페이지 넘는 벽돌책 깨봤는데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제가 뒤에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영국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나쁜 나라였는지, 그러니까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영 제국 시대 때 여러분 대영 제국 하면은 뭔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최악이에요. 대영 제국이 여러분 식민지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일제 진짜 이 수탈과 폭력 모든 걸 겪은 진짜 한이 맺힌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여러분 이게 영국의 역사를 배우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일본 사람들도 진짜 이 나쁜 우리를 식민지로 우리를 침략했던 나쁜 일본 놈들도 이런 관점으로 이런 철학으로 우리를 진짜 짓밟았구나.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깊이가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원서로 읽은 분들이 레이팅을 한 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는 수십만 명이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점이 5점 만점에 4.26에 굿리즈에서. 여기 여러분 4점 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책 제가 리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읽느라 죽는 줄 알았다. 왜냐면 정량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은 자 브렉시트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영국이 그 EU 연합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때 주도적으로 그걸 주도한 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당이 내건 슬로건이 여러분 뭐냐면은 엠파이어 2.0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국 2.0. 그러니까 우리가 대영 제국을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친 소리냐면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책을 안 읽은 다음에 그런 걸 보면 쟤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걸 읽자마자 와 미친놈들이네. 왜? 여러분 일본이 만약에 식민지를 한국을 다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꿀을 빨아야 된다. 대일본 2.0의 시대를 열어보자.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바로 외교 단절됩니다. 근데 영국은 그거를 아무렇지나 않게 말했던 나라예요.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브렉시트가 된 거예요. 심지어 국민들이 그걸 지지했어. 뭐요? 국민들이 진짜 굉장히 미개해요. 왜냐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면은 진짜 이 깊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앞으로 영국이 잘 될 가능성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걔네가 브렉시트란 게 진짜 영국 최근 역사 중에 가장 큰 이벤트였을 텐데 뭐예요? 더 이상 영국이 잘 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도 충격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국이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당연히 산업혁명이 있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식민지로 꿀을 빨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영 제국에 속했던 인구가 7억 5천이에요. 당시 인구가 30억인데 4분의 1이에요. 거기서 빨아먹고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말도 안 되는 가스레이팅으로 그렇게 뭔가를 축적을 했는데 뭐 그들의 뭐 어떤 부와 어떤 뭔가 인프라를 다 거기서 식민지에서 빨아먹어서 축적을 했는데 이제는 영국은 인더스트리도 없고 그럼 식민지를 영국이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그런 방법. 여러분 영국이 군사력 5위고 우리나라가 6위예요. 어떤 인덱스에 따르면 영국이 핵이랑 항공모함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없으면은 우리랑 그냥 전쟁하면 우리한테 영국이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영국은 과연 이런 방위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나?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 협업으로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읽고 나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 앞으로 다 잘 될 가능성이 없겠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영국은 지금 유니세프가 구호 활동을 해요. 이탈리아랑 무려 그 G8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선진국의 대표적인 10개 나라 중에 2개가 이탈리아랑 영국이잖아요. 유니세프가 여러분 구호 활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 쫄쫄 굶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유니세프가 가서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 나라가 잘 됐던 건 여러분 식민지빨이라니까요. 여러분 프랑스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한 우리나라 얼마나 착한 나라입니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너무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러면서 문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내부적으로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해력만 올리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죠. 대한민국 어떤 나라보다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본문 소개해드리면은 영국에서 이런 보편적 사실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역사학자 도널드 켈리에 의하면 실리는 랑케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영향을 가진 세력이 판단하는 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탓에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료뿐 아니라 언어와 종교적 철학적 유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정치 사상가들의 연설과 글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도덕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실리는 자신의 서사 속에서 등장하는 주장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실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영국의 제국주의 역사가들에게 정당화를 위한 핑계를 제공한 랑케의 전문가의 존립성.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프로페셔널하면서
뭔가 어려운 말을 던진 다음에 그걸로 자기의 나쁜 짓들을 다 합리화해요.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속는 거예요. 전문가의 중립성을 주장했다. 중립성이라는 가면 아래 실체를 숨긴 휘그당의 서사는 원치 않는 부분을 생략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동원해 영국의 문명화 사면을 극창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본도 이러니까. 20세기 내내 역사학자들은 정치, 미디어, 교과서 집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의 미래 지도자 양성 등의 영역에서 영국이 가진 제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영국이 주장하는 제국에 대한 주권을 뒷받침하는 권위 있는 근거를 내놓았다. 이러니까 어때요? 자, 우리는 여러분 독일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걸 봤어요. 그 총리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자, 독일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왜 영국은 전 세계에 사과를 안 하나요? 진짜 전 세계에서 깡패 나라 1위 하면 영국인데 이걸로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우리는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 여기 이후 수십 년 동안 제국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인해 이러한 역설이 몇 번이고 극명히 부각됐다. 제2차 보호전쟁과 함께 20세기가 시작됐고 곧이어 암리차르 학살 사건,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라크 반발, 팔레스타인 아랍 봉기가 뒤따랐다. 영국은 제국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전에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갈고 닦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새로운 분쟁 지역에 적용했다. 영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어릴 때부터 제국을 몸소 겪었으며 직급이 낮은 행정관, 경찰관, 치안부대, 첩보원 등을 거느리고 영국의 식민지를 순환하며 오랫동안 갈그닦은 억압 정책과 관행을 곳곳에 적용했다. 영국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예외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권 규범이 등장함에 따라 대영 제국은 식민지에서의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 점차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논조와 영국이 제국에 저지른 만행을 얼버무리는 미화 능력에 의존하게 됐다. 그러니까 얘네도 한계에 봉착하니까 뭐예요? 미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미화 능력.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영국이 나쁜 행동을 했잖아요. 이제 본국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예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나쁜 행동은 좀 예외적인 거야 라고 이해를 해버린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진짜 쓰레기 같은 발상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감이 올라왔어. 우리나라 생각보다 훌륭하구나. 영국은 진짜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냥 계속 쇠락하겠지. 그냥 저는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쟤네들은 축구하면 훌리건들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그럴까? 그게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미개해서 그래요. 굉장히 그 폭력이라는 게 그 몸에 완전 DNA처럼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책을 한번 인생에선 읽어봐야 되고 그러면 읽다가 실패해도 좋아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도전을 했어. 내가 인생에서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했어. 도대체 그게 실패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럼 인생 평생 도전 안 하면서 실패 안 하는 게 정답인 건가요? 아니면은 낮은 목표만 도전하면서 이거 성공했네 이거 성공했네. 내가 어떤 효능감이 필요할 때는 작은 목표 너무 좋겠죠.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되게 도전적인 목표도 세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를 극대화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폭력의 유산을 울트라 리딩으로 도전하는 것만큼 이렇게 완벽한 지적 챌린지가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를 신청하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용기 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클릭이라도 해보고 입력이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바뀌는 계기에서 여러분이 확 이렇게 뭔가 트리거를 탁 당기면서 진짜 임계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울트라 리딩에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진짜 이 전전두엽과 여러분의 뇌를 완벽하게 활성화하는 경험을 꼭 진짜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